자, 이번 시간에 소득세 중에서 종합소득세부터 몇 개 보겠습니다. 해서 종합소득세 관련해서는 여러분 자료 279페이지, 280페이지에 걸쳐서 일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종합소득세라고 하는 거, 자, 퇴직소득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와 구분해서 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 소득이라고 하는 게 8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8개 중에서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나머지 소득 6개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 중에 시험용으로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사업소득하고요, 기타 소득을 구분 짓는 거 해서 자, 모르면 다 사업소득이고요, 기타 소득이라고 하는 거, 지역권, 지상권 나오게 되면 이게 뭐가 된다? 자, 기타 소득이다. 이게 첫 번째 이슈.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두 번째 쟁점. 이 종합소득세 비과세 대상 9억 이하의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주택 임대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거 외워야 돼요. 국내 소재 9억 이하의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해석하게 되면 국외 소재 주택이라든가 9억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과세가 되게 된다. 이런 해석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응용 들어가지 말고 기본만 계속 가셔야 돼. 국내 소재 9억 이하의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9억 이하인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주택 임대 소득은 비과세. 자, 그럼 이제 총수입 금액에 어디까지 산입을 할까? 다 산입합니다. 근데 산입 안 하는 게, 자, 지금 이제 주택 보증금이 이슈가 된다 해서, 자, 지금 첫 번째 받은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이하가 됐을 때는 이건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2주택 이하의 소유자가 받은 보호자 주택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어떻다?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에서, 자, 그래서 2주택 이하는 받은 보증금이 얼마가 됐든 간에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딱 요것만 가지고 이제 지금 종합소득세 7년 동안 세 문제 쟁점 봐야 돼. 대신 논리 구조는 종합소득세 관련해서는 지금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일당한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이 아닌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이요. 뒤에 어려웠어.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 이게 무슨 소득입니까? 사업소득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논의할 건 기타소득이냐 사업소득이냐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소득에서 지상권 어떻다? 이것은 제외한다. 오른편 됩니다.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얘기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2번 지문이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해서 지역권, 지상권만 없으면 어떻다?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3번 지문이요. 자,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할 때 당연히 빼주게 된다. 해서 주택 임대하다가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소득금액에서 빼주게 될 것이다. 과세표준 계산할 때 빼줄 것이다. 그 다음에 4번 부부가 각각 한 채의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럼 총 2주택 있죠. 하나의 주택을 임대하고 연간 1,800만 원의 임대를 받았을 때 이때는 과세 대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비과세 대상은 딱 한 가지였었죠. 국내 소재 9억 이하의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주택 임대 소득은 비과세. 근데 부부 합산이거든요. 보유세는 부부 별산이고 소득세는 부부 합산입니다. 그래서 이 집은 두 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다? 바로 자, 이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과세 대상이다라고 할 것. 자, 그다음에 5번 지문이요. 자, 임대 보증금의 간주 임대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점점점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다시 이부터 가야 돼. 자, 1번 오른편. 자, 지상권 얘기는 기타 소득이고 기타 소득은 자, 사업 소득에서 제외한다. 맞고요. 2번도 오른편, 3번도 오른편, 4번도 오른편. 그래서 답이 5번 이렇게 가는데 이건 쓸데없는 얘기를 가지고 답을 구성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험 범주를 사실상 벗어나는 문제가 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볼 필요 없어요. 이때는 1번부터 4번까지만 계속해서 숙지해 두실 것 해서 답은 5번.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거주자의 부동산 임대 등 관련해서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 틀린 것에서 과세된다. 국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과세는 딱 한 가지 국내 소재 9억 1세대 1주택 9억 이하가 됐을 때 비과세. 그럼 나머지는 어떻다? 과세가 되게 된다. 2번 지문이요. 총 수입 금액에 산입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3주택을 소유한 자가 받은 보증금의 합계 2억이다. 주택이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총 수입 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할 거. 그래서 자,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3억 이하가 됐을 때 총 수입 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주택 소유자가 받은
주택보증금은 얼마가 됐든 총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걸 머릿속에 담아 두셔야 돼. 그냥 멀뚱히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끄트머리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 이 주택과 두 개 상업용 건물을 소유하는 자가 보증금만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때 상업용 건물에서 발생하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간주 임대료라고 해서 이때 총수익금액에 산입하고 주택부는 이 주택이니까 총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가주택의 기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 다 산입한다고요. 주택보증금만 어떻다 일정한 요건에서 총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게 공공요금 이런 논리구조죠. 자, 월세 40에 관리비 10만 원 이렇게 하면 이제 관리비는 보통 총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게 되는데 관리비 40만 원, 월세 10만 원 이렇게 했을 때 공공요금, 관리비 이 부분은 어떻다 총수익금액에 산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이죠. 자, 비과세 대상이라고 하는 거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 9억 이하의 주택에서 발생한 주택 임대소득은 그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비과세 이건 하나 가지고 나머지는 다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는데 주택보증금은 2주택 이하의 소유자가 받는 주택보증금과 주택에서 받은 보증금의 합격이 3억 이하가 되면 둘 중에 하나의 요건만 충족을 하면 이것은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답은 2번. 그 정도 보셨고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소득세법상 국내 소재한 주택을 임대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 등에 관한 살며 틀린 것을 해서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자가 자, 지금 과세 기간 종료를 기준 10억 원인 해당 주택을 전세금을 받고 임대했을 때 과세되지 않은 이게 제일 어려웠던 지문이야. 그래서 원래 자 9억 이하의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어떻다? 비과세. 근데 이건 응용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이 보증금, 전세금만 받았다고 돼 있어. 그러면 자 1주택 소유자가 받은 전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보증금에 해당이 되고 따라서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되지 아니한다라는 명제. 1번이 오른편 상당히 까다로웠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 주택 두 채를 소유한 사람이 한 채는 월세 하나는 전세 계약이다 라고 했을 때 자 지금 2주택 이하의 소유자가 받은 주택 보증금은 어떻다?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월세는 당연히 자 임대료 부분은 과세가 되게 된다. 3번 거주자의 보유주택 수를 계산하면서 다가구주택 1개 주택이지만은 다가구는 원래 단독주택으로 분류하거든요. 구분 등기가 되어 있을 땐 당연히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의 임대로 인해서 얻은 과세 대상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해서 오른편이죠. 지상권 지역권 아니면 사업소득. 그리고 이 사업소득은 종합소득 금액에 합산되게 된다라고 합니다. 답은 5번인가요? 이게 좀 유치하게 나왔어. 주택을 임대해서 얻은 소득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해서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그래서 자 납세의 성립 시기라고 하는 거. 소득세는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소득이 있다면 어떻다?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것이지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해서 납세 의무가 성립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답은 5번. 그래서 지금 이제 종합소득세 보시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7년 동안 3문제 구성이 됐고 쟁점은 기타 소득과 사업소득 구분하는 거. 요거 하나 포인트가 될 테고 두 번째 비과세 대상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 9억 이하인 주택의 소유자가 받은 임대소득은 비과세. 세 번째 바로 보증금, 주택보증금에 관해서는 2주택 이하의 소유자가 받은 보증금 비과세. 총수익 금액에 아예 산입하지 않으니까 비과세. 그리고 또 하나 쟁점 삼아내야 되는 것이 바로 3주택 이하의 소유자가 자 주택 수가와 무관하게 받은 보증금 합격이 3억 이하가 되면 비과세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 외, 그 정도까지 보셔야 돼요. 바로 이어서 양도소득세 중에서 과세 대상, 양도자산 등에 관한 쟁점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과세 대상, 비과세 대상 봐야 되는데요. 자, 이 문제는 24회 때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겁나 쉬운 문제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해서 미리 답 외워야 되죠. 지역권 설정, 이런 거 어쩔 수 없어. 지역권의 양도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다.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 이것도 비과세 대상. 세 번째, 영업권하고 사업용 고정선을 분리해서 양도한다라고 하는 것도 비과세. 총 세 가지가 비과세, 과세할 때 따지게 됩니다. 해서 일단은 사업용 건물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는 거, 이거 자 과세 대상. 요거 중요한 거구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은 어떻다? 비과세
과세 대상. 이래 갔었죠. 도시개발법에서 환지처분.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인가된 환지 계획에 따라 쓰다 중에 환지처분 공고가 있어서 B라는 토지를 취득한다. 그럼 원래 자 이게 이렇게 가자고 그랬어요. 자 지금 양도라고 하는 거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거 이걸 양도라고 정의하는데 이 사람 A 토지를 사업시행자한테 넘겨주고 B 토지를 넘겨받는다. 그러면 단순 해석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이건 양도로 해석할 여지가 큽니다. 그러나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이걸 양도소득세를 뜯어버리면은 자 사업이 좀 지연되겠죠.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등 하면 다 비과세 대상이다.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 지상권의 양도,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이런 것들은 다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답은요 2번으로 구성합니다. 답 외워야 돼요 해서 바로 도시개발법 환지처분 들어가면 좋다. 이것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해서 지상권, 전세권, 골프 회원권의 양도에서 골프 회원권도 당연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있겠고요. 답은 4번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 이런 문제는 거저주는 문제죠. 그래서 이것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그 다음에 사업용 건물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그래서 자 아닌 거 몇 개 외웁시다. 첫 번째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 임차권, 지역권의 양도 있을 수 없고요. 영업권을 사업용 건물과 분리해서 양도한다. 이런 것들 비과세. 그리고 따로 기억할 것이 도시개발법에서 환지처분 등은 어떻다? 비과세 대상. 나중에 과세 대상 중에서 이슈가 될 만한 게 채무 탕감이 있게 되면은 손해배상 채무 대신에 부동산을 넘기는 등 자 양도담보계약 체계로 채무 변제 충당을 하게 되면 이런 경우는 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상한 것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 이것만 이상하단 말이야. 그래서 따로 외우셔야 돼. 나머지는 해 가다 보면 대충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거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도시개발법 환지처분하면 비과세 대상 이렇게 갈 테고요. 그 다음 검토 드릴 주제. 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무상 이전에 따라서 소유권 변경되는 경우 당연히 비과세 대상. 지상권의 양도라고 하는 거 과세 대상.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과세 대상.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배타적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 이것도 과세 대상. 이걸 우리가 회원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답은 5번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의 임차권의 양도 과세 대상에 대해서 이걸 틀리게 뽑아냈어요. 여기는 거저주는 문제들입니다. 그 다음 논의할 주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과세 대상 자산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지역권 아니죠. 지역권은 어떻다? 양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기업권 나가리 이렇게 쳐줘야 돼. 기업권은 어떻다?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 니은번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이건 과세 대상. 그 다음에 건물이 완성될 때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뭐 토지상권 채권이 될 수도 있겠고 또 경우에 따라서 분양권이라는 개념도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분양권 같은 경우 나중에 시준시가라는 것이 30회 문제가 구성이 됐는데 분양권에 있어서 과세 표준 바로 기준 시가가 되는 경우가 있겠다. 불프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어요. 불입한 금액 플러스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 바로 비교할 것이 공인중개사법 영역에서 중개 보수 계산할 때 거래 금액 계중프라고 하는 거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 이렇게 봤었죠. 그 다음에 영업권 분리돼 양도하면 이건 어떻다? 과세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해서 아닌 거 두 가지 기억하고 리을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나머지 전세권까지 미은, 디귿, 미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이 되게 된다라고 하고 답은 2번 이렇게 구성합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해서 논의 쟁점은 자산 채무 탕감이 있게 되면 어떻다? 이것은 양도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되게 된다. 그래서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서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케 하는 경우 이건 이제 민법 알아야 되지 해서 어떤 유연 명의신탁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있다 해서 양가상신 이런 것들이 유연 명의신탁. 그래서 유연이니까 뭘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또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부분의 명의신탁 해지할 수 있다. 원소유자로 돌리는 거 이것은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혼 위자료로 배우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 이게 이제 자 대물 변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현금 줘야 되는데 부동산을 주게 된다. 그러면 어떻다?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과세 대상이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답은 2번. 단순하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자기가 찾아가는 거니까. 하지만은 바로 이혼에 따른 위자료, 손해배상액, 손해배상 대신에 부동산을 넘기게 되면 그만큼 돈을 안 줘도 되니까 양도에 해당이 된다. 자, 3번 생략하고요. 4번 본인 소유 자산을 다시 자기가 찾게 된다라든가 그 다음에 매매 원인 무효소유에 따라서 자 다시 원소유자에게 환원된다.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갔는데 이게 어떤 이유로 인해서 무효가 된다. 통정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된다. 그러면 여전히 소유권은 누구한테? 갑에게 있다. 그래서 다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무효인 등기의 말소 등기를 통해서 원소유자에게 환원되게 되면 이건 따로 이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때는 하나하나 법리 쟁점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된다. 자, 바로 다른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 채무 변제, 채무 탕감이 있게 되면 어떻다? 이것은 양도로 해석해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구성을 하겠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양도에 해당하는 것을 해서 정말 중요한 거 나왔다. 자, 도시개발법 들어가면 어떻다? 양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야 되고요.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 해서 이런 식이죠.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 가지고 있고 채권액 2천만 원 가지고 있다. 부동산의 가액이 1억이다 라고 했을 때 갑이 이것을 부담부 증여, 병에게 증여하게 되면 자, 병의 입장에서는 취득세 내야 되죠 해서 1,000만 원 부분은 유상승계취득, 9천만 원 부분은 무상승계취득 이렇게 봐야겠고 한편 자, 이 갑의 입장에서 1,000만 원 부분은 그만큼 자신의 채무가 탕감되기 때문에 바로 양도소득세 내야 될 것이다. 그러나 9천만 원 부분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그래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 9천만 원 부분은 양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자 3번 질문요. 양도담보계약 체계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당해 자산을 변제 충당한다. 이게 양도에 해당이 된다. 가볼까요? 갑 소유의 X 부동산을 갖고 있는 갑이 을한테 돈을 빌리면서 양도담보권이라는 것을 을에게 설정을 해주게 된다. 형식은 소유권 이전이고 양도담보의 취지를 표시를 했다라고 전제를 합니다. 그럼 현재 소유자 누굽니까? 여전히 갑이 소유자가 됩니다. 근데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청산금을 지급하고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아예 먹게 된다. 그러면 갑은 더 이상 을한테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때 그만큼 채무가 탕감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다? 양도로 보게 된다. 아까 이혼에 따른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겨준다. 그만큼 돈을 안 줘도 되니까 양도로 해석한다 해서 답은 3번. 아까 봤던 거죠. 매매 원인 무효의 소유에 따라서 원소유자에게 복귀가 된다. 그러면 이것은 원래 소유자한테 돌아가는 거니까 양도가 아니다. 자, 자기 재산은 자기가 경매 등에서 취득하는 경우 사연기인데 이런 건 내가 찾아오는 거니까 양도가 아니다. 그래서 답을 외워야 된다니까요. 이혼의 위자료 얘기 더욱더 양도담보계약에서 자 변제 충당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양도에 해당된다.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해서 1번 집은 의미 없고요. 이건 법령 개정 때문에 제가 새롭게 넣어놓은 것이고 자 원래 이렇게 가야 되죠. 1세대 1주택이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9억 이하다. 이러한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게 원칙. 근데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에서는 2년 보유 요건 충족해야 되고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 등을 충족을 해야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근데 이 길고 복잡한 건 잘 내지 않고 자 보유기간, 거주기간 규정 배제할 수 있는 거. 자 첫 번째 자 출국일로부터 얼마? 2년 내 양도하는 경우 이런 게 나와 있죠. 해서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하는 경우. 그 다음에 5번 질문에 임대주택 5년 이상 거주, 일반주택 1년 이상 거주했을 때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 등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해서 다시 외울 거. 일반주택
1년 이상 거주 불가피한 사유로 이사 가게 된다. 2임대주택 5년 이상 거주 불가피한 사유로 이사 가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출국 1년부터 2년 내 양도하게 되면 어떻다? 나머지 요건 충족하지 않도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질문 관련해서 조의 외불성 혼호봉십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혼인으로 인해서 1세대 2주택이 됐을 때 이거 5년 내 양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바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는 거, 자, 전체 하나로 통매매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다?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게 된다. 그래서 이거 왜 여기다 집어넣냐면 1세대 1주택 할 때 1주택의 범주가 어디냐 해서 어떤 소유자가 이게 9억 이하의 다세대라고 9억 이하의 다세대라고 전제를 하고요. 9억 이하라고 전제를 하고 이걸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양도를 한다. 그러면 1세대 1주택이고 9억 이하가 되면 나머지 요건 충족했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테고 1세대 다주택이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죠. 근데 통매매를 하면 어떻다?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라고 해서 4번 질문을 답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볼까요? 자,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세대 1주택이 맞는데 이게 일부가 주택이고 일부가 어떻다? 상가에 해당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도 무조건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혜택을 줄 것이냐? 아니, 만약에 50% 이상이 상가 등에 해당되면 그 부분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다? 바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된다. 주택 부분은 비과세가 되겠지만 상가 부분은 어떻다? 과세가 이루어진다. 해서 상가가 60%, 주택이 40%라는 의미가 80에 120 나와 있어. 그러면 120제곱미터 부분의 양도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떻다?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게 된다. 왜? 얘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토지 면적이라는 것도 안분해서 계산해야 되죠. 토지가 자 800제곱미터 이 중에서 60%는 상가에 부속된 토지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건물부 중에서 120제곱미터, 상가 중에서 80%는 6%는 48, 480제곱미터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라고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바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뒤를 봐야 돼. 출국 1년부터 3년이 된 날 양도하면 비과세. 틀렸죠? 앞에서 공부할 때 보였어. 일반 주택 1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요. 2임대주택 5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요. 출국 1년부터 2년 내 양도하면 어떻다? 비과세. 3년 차가 되면 어떻다고요? 이건 비과세가 아니다라고 할 거. 1번 틀렸고요. 2번 끄트머리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우리 법에서는 무조건 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거 6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서 퉁쳐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공법 공부하실 때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무식하게 외웠듯이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무식하게 외웠듯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작년 시험 문제에서는 저게 나왔었어. 뭐가 나왔었냐면 바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런 게 출제가 됐다고. 이건 패턴 가져가는 거야. 원래 비사업용 토지에 자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기본공제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율 70% 보유기간 무관하게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될 텐데 우리 법에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 이빠이 규정을 해놓고 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말고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오른편이래 갑니다. 직장의 변경으로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할 때 일반 주택 얼마? 1년 이상 거주했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양도 당시 실거래가 10억인 1세대 1주택 그러면 자 뭐야 9억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은 9억을 초과하는 부분은 복잡한 계산식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게 된다 해서 전부 비과세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다음 농지를 교환할 때, 자, 차익이 큰 편이 얼마? 4분의 1 이하. 이 부분은 다 비과세라고 해서 농지 교환 차익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일 때, 4분의 1 이하일 때 비과세. 3분의 1 아니죠? 해서 이 문제 답은요, 3번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해서 지금 27회 때 구성이 됐고, 또 30회 때 또 이 문제가 또 나올걸요? 해서,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요거였구나. 1세대 1주택 특례해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던 비과세 조항 조2 외불상 혼호봉십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년 내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이라든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3년 내
혼인에 있어서는 5년 내, 그 다음에 뭐가 있었지? 혼오, 봉십, 동거봉양은 10년 내, 양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다 비과세 혜택을 주게 된대서 조2 외불섬 혼오봉십에서 혼인 5년, 아까 한번 쟁점 삼았었고요.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 혼인함으로써 그래서 몇 년? 5년 내 양도하는 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혜택을 주게 된다. 그 다음에 1주택을 보유하고 한 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지금 뒤에 얼마? 10년 이내라고 하는 거, 이게 기본이 될 텐데, 문제 너무 쉬우니까 중간에 동거봉양의 주체라고 하는 거, 객체라고 하는 거, 60세 이상이 되신 어르신, 물론 그 와중에 한 분은 60세 미만이어도 무방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에서는 혼인은 5년, 동거봉양은 10년 내 처분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조2 외불섬 혼오봉십, 이거 빨리빨리 잊고 이런 게 포인트가 아니라 그냥 봉양하면 몇 년, 10년, 혼인하면 5년 해서 5년 하고요, 10년, 5년하고 10년 중에서 찍는 거야. 근데 이제 동거 봉양하시는 당하는 분, 봉양 당하는 분이 기본적으로 얼마? 60세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조2 외불섬 혼오봉십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지금 29회 때 문제 답은 5번 보셨고요. 그 다음 논의할 주제가 뭐가 있냐면 미등기 양도자산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자, 끄트머리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해서 답 몇 번? 2번. 자, 27회 때 나왔던 질문,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걸 갖고 답을 뽑았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더럽게 어려워. 예를 들어서 자, 미등기 양도자산이라고 하면 1세대 1주택 등이라 할지라도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기본공제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제일 어려웠던 게 4번이야. 양도소득 세율, 과세 표준에다 세율 얼마? 70%를 곱하게 된다. 근데 얘는 과세 표준에다 세율 70%를 곱하는 게 아니라 산출세액에다 또 70을 곱한다고 돼 있어. 아니야. 과세 표준에다가 70%, 100분의 70을 곱하게 되면 이게 산출세액이고, 산출세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당합니다. 70%는 숫자가 맞으니까 대충 맞는 것 같아. 아니라고. 자, 산출세액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라고요? 산출세액이라는 게 과세 표준에다가 자, 세율 70%를 곱하면 이게 뭐가 된다? 산출세액이다. 근데 얘는 산출세액이 또 100분의 70을 곱해가지고 어쩌고 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자, 근데 답을 외워야 돼. 27회 때 나왔던 질문 이미 힌트 줬잖아.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게 출제 포인트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깔아주는 거고, 뭐가 나올 땐 필요 없어. 그럼 앞으로 나올 문제 딱 정리되어 있지. 기역, 미역, 디귿, 리을. 다음 중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끼리 연결하면서 답은 5번 이렇게 뽑아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홀수의 차에 패턴화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답은 2번 보셨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가볼까요? 그래서 자, 작년 문제고요. 환장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농지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자, 끄트머리 포함한다, 이런 거 나와 있죠. 해서 포함한다. 이게 이제 읽을 수도 없어. 이거 1분 안에 자, 타이머 체크하면서 읽어봐봤자 답이 안 나와. 그리고 이 문제 농지 얘기는 한 번도 나왔던 적이 없었어. 2번 지문 요건 하나 알아야 돼. 꼭 알아. 이 문제에서 실질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뭐라고요? 농지의 교환이라고 하는 거. 차익이 큰 편은 얼마? 4분의 1 이하. 차익이 큰 편은 얼마? 차익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일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3년 이상 경작을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가서 볼까요? 3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그 다음에 4번 지문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비사업용 토지면 엄청나게 양도소득세가 중과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놀리는 땅은 다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 우리 세법에서는 불가피하게 놀리는 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점점점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아까 미등기 양도자산에 걸리게 되면 되게 안 좋은 거거든. 비사업용 토지에 걸리면
되면 안 좋다고. 그래서 우리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 쫙 나열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 억수로 나열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뭐라고요? 4번을 갖고 답을 구성을 한다. 만약에요, 이걸 읽어버리잖아요. 뒤집니다. 이게 공법이랑 패턴이 점점 똑같아져. 점점점 끝머리 포함한다, 해당한다, 해당하지 아니한다 해서 세법하고 공법이 유형이 똑같아요. 법조문 더럽게 길고 등등등. 그래서 하나 이슈를 봐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지문.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실상 현황에 의하고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을 때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른 데서 이게 재산세 할 때랑 소득세 할 때랑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산세를 부과한다, 소득세를 부과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사실상 현황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담당 공무원이 모르겠다라고 하면 다 공부상 현황에 의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래서 답은 4번. 근데 이 문제를 여기다 배치한 취지는 아까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런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거의 못 풀어요. 답은 4번 이렇게 보셨고 잠시 끝났다가 이제 양도소득세 산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